입장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내란 혐의 세 번째 재판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내야 한다며 단결해서 승리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법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오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했던 발포 명령과 2차, 3차 계엄 관련 증언이 나왔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에는 권진 법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혹시 광복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수요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왔고요.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돌아갔다가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여러 개를 던져봤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오후에 직접 발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입장 표명도 없었고 역시나 사과도 없었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선동 원내대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사과도 없었고 발언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저런 이 법원에 출두 첫 모습이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겁이 많다. 본인이 정말로 확신범이라면 본인이 한 비상계엄이 떳떳하다면 왜 취재진 앞에서 말을 못하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본인이 재판부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떳떳하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했던 것이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보면 지지자들이 있는 데서 본인을 환호하는 데 있으면 아주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겁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나에게 있었던 특혜, 대통령으로서의 특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본인이 하나둘씩 쳐놨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법부의 많은 비호 세력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구나.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어떤 전략적인 침묵보다는 불쾌함에 있어서의 침묵이 더 강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재판 출석할 때 기자들이 물었던 오후 질문은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계엄 해제 의결 뒤에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라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오후에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자신이 수사해서 기소한 많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적은 있었고 우리도 꽤 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포토라인에 선 거는 처음이네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영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런 모습이 이제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아니면 법정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야 된다든지 저런 건 우리가 다 예견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영전 대변인께서 겁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겁이 없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겁이 없다. 겁이 없죠. 겁이 많았다면은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저 법정에 나오면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수없이 봤기 때문에 마이크 들이댔을 때 대화하는 사람들 뭐 몇 명이나 봤습니까? 근데 어제 SNS인가요? 그 후보가 정해졌을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또 왜 하셨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믿고 단결하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고요. 당내에서 난감해하는 입장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성열 위원님, 오늘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요. 네. 취재진의 팔을 경원들이 잡아 끌는 모습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렇게 하는 거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예. 원래는 저 정도 상황이 됐으면요. 기자들이 붙기 전에 본인이 딱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는 이미 일찌감치 나왔고요. 근데 다만 저분은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일로 인해 가지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짓밟혔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어제 입장 올린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이제 공개 출석 하루를 앞두고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확정돼서 등록한 바로 그날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내면서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모든 후보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 네,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당의 상황과는 괴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2.3 그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후에 본인이 밝혔을 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고 내일 안에 자백이다고 얘기했어요. 예. 당시 얘기했던 것들이 자백인데 저 페이스북에 보면 참 이게 좀 이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건지 솔직한 건지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 겸허히 품고 손 맞잡아야. 그럼 본인이 이 과정을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또한 이 과정 겸허히 품고 손 맞잡아야.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한덕수 이 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친윤 지도부의 정당 쿠데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건강해 보입니까? 국민의힘에 지난 5월 10일에 새벽에 있었던 거의 후보 탈취와 취업 사기에 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래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행위에 우두머리답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는 글들을 남겼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 텍스트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페이스북이요? 보면은요. 사실 저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 대통령만 빼면 맞는 말 아니에요? 만약 우리 당의 어떤 원로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큰 격렬한 논쟁, 그러니까 뭐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원들이 다시 회복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후보들께 깊은 경의를, 왜냐면 모든 후보들이 또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고 나경원 모든 사람들이 이 민주적이지 못해 보이는 절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거는 아까도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다 끌어안아야죠. 기분은 상했고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텍스트만 보면은 사실은 저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얼굴과 이름과 목소리가 나오느냐에 대한 우려는 당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의힘이 5월 10일 날 새벽에 했던 1시부터 4시까지 했던 행위가 건강한가요?
결과론적으로 당원들이 바로잡은 것은 그 당원들의 선택일 뿐이지 격렬한 논쟁이라는 것들은 지도부가 보여줬던 그런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결과론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버리면 저는 저 부분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 이거를 다시 바로잡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고 어떤 원로가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그 원로의 어떤 캐릭터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그 텍스트만 봤을 때 뭐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왜 이 시점에 또 목소리를 내냐는 오히려 우려하는 사람인데, 저 텍스트만 봤을 때는 진짜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본인을 포함해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많은 사람들과 손잡았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유불리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 내에서는 입을 다물라라는 좀 격한 반응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난감하다는 표현도 아까 쓰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다른 단어는 못 쓰지만 불리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즉문즉답하셨네요. 예. 불리한 거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막으로만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을 했었고요.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문회는 14일, 오늘이 12일이니까 모레 예정이 돼 있었고, 대법원은 재판 관련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따라서 청문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 정도 하죠. 오늘 많은 내용들을 짚은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약도 분석할 것들이 많아서 매일 하나씩 혹은 여러 개씩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